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계란을 투척했던 사법정의 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 그녀는 누구인가? 수십 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사법피해자 구제활동가 조남숙의 활동사항을 들여다본다. 예, 저는 일찍이 결혼하기 전부터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YWCA에 가입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결혼 중매를 한다든지 점자 찍는 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랑 여성들을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1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한테만 부당하게 전직 발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저항하고자 경실련도 다녔고 참여연대, 흥사단 두루 큰 단체에 다니면서 남편 사건을 부탁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실련으로부터 연세대학은 시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서도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학교가 그 당시에 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독교 연세대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이 뜻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뭉쳐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 100만 감시 단장까지 내가 임명을 받아 활동하다가 98년도 6월 26일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이라는 단체를 경실련, 흥사단, 참여연대 그 다음으로 제가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립해서 지금까지 거의 24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더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 국민연대를 또 창립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많은 운동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법개혁 가지고는 전문 교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피해자 단체에서 하기가 좀 거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정의 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누구든지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 스타일의 그런 단체를 운영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시민단체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단체로 자림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10,000명도 우리 홈피를 볼 정도로 저희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피해자 출신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로서 시민단체 NGO 변호사라고 할 만큼 사실 그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피해자들의 왜 억울하게 당했는지 그 기록을 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책도 내게 되고 또 그런 그 억울한 사연들을 법원이나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 바르게 판결해달라, 바르게 수사해달라 그런 식으로 구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사법개혁이 시스템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법부처럼 시스템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변호사도 10,000명에 이르는 게 된 것도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변호사들이 좀 많이 배출이 돼야 공권력이 나쁜 짓을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이제 찾아가는 변호사, 마을 변호사 해서 많이 가까이서 국민들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남은 피해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사법개혁 운동하다가 독립문 사무실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사법양심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시대고 또 힘들게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판검사들한테 잘해달라고 비비지 않아도 이렇게 안방에서 여러분들께 그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게 됐고 또 폭로하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참여연대와 손잡고 24년 동안 투쟁한 결과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냥 너무나 허술하게 구멍가게식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수사관이 고작 10명, 그 갖고 무슨 고위층을 잡습니까? 피라미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약한 부분을 더 좀 보완하고 새 시대와 더불어 총선에 맞춰 공수처를 확실하게 국민권익위원처럼 최소한 건물 하나 크게 만들어서 100명의 수사관들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도록 마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저희 단체에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수사권 독립도 저희 단체가 최초로 부르짖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냥 검수완박하는 바람에 20몇 년 동안 노력한 보람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이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하고 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직접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만 판사들은 헌법에 판사, 법과 양심의 모든 법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해도 그 판사들이 응징할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공수처법이 있어서 고소라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10명도 안 되는 수사관들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겠는지요. 그래서 차라리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유튜브로 판사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입니다.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신문고 역할을 해서 법이 바로 설 수 있고 법조인들, 법 집행자들이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해서 공정한 판결, 판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조인의 세상을 척결할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큰 정의의 언덕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글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법 정의를 외쳤다면 이제는 소음과 빛의 역할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 발전 또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약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국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철학에서 정의가 힘이냐, 힘이 정의냐, 유효한 그 역사적 논란이 있습니다. 이시적으로는 힘이 정의 같지만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의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이깁니다. 우리 조남숙 단장님께서 여성으로서 홀려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앞으로 그 힘도 돼가지고 언젠가 이길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사법정의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연대 방송을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조합은 약 한 30명으로 구성된 조그만 조합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1호 사업으로서 인천 석정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에 LH가 참여하는 형식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합장이 108세대라는 그 행복주택을 조합원 총회도 없이 이미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분노를 느끼고 또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서 이거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오늘 뜻깊은 날에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이 전국에 1호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LH가 조합원들의 총회도 없이 조합장과 LH 간의 협약에 의해서 108세대라는 우리가 136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을 102억에 매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잡아보자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했지만 경위 없음 그런 처분을 받아서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미추홀구청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여 또 약식 기소로 겨우 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나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과연 약식 기소로 끝날 만한 사건인지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큰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원들이 살 길이 좀 나오도록 적극 조금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임용 씨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해 8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를 얻게 됐고 보험사에 제출한 장애 진단서는 누군가에 의해 변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 씨는 1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20년 동안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억울한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출했던 진료 기록, 서류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이 사건이 재심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법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신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법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부분을 구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나와서 이제 20년 동안 먹고 사는 것도 애들 학교 가르친 내용 그런 등등의 피해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조남숙 단장님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정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 채널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방송이 개국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사법부라고 하는 그 권력기관에 맞선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남숙 단장님께서 꾸준히 이 활동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좋아지고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아자동차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누군가에 의해 진료 기록이 변조됐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의 사례와 재심 청구 절차를 방송합니다. 사법신문고TV는 사법 피해자 여러분의 상담은 물론 본 채널을 통해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함께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화이팅!